안녕하세요. 항상 유튜브를 통해 잘 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사실 제가 겪었던 영화 같고 드라마 같은 일을 제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쓰면서도 정말 믿기지 않은 일이라서요. 사실 저에게 너무 상처가 되는 일이라 이렇게 말을 꺼내기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을 꺼내기까지 참 많은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말씀하시길 혼자 담아두는 것보다는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오늘 이렇게 용기 내어 글을 적어봅니다. 글솜씨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이해 부탁드려요. 오늘 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영어 강사로 쭉 일을 해왔고 현재도 영어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직업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온 후 학원에 등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직장인들과 업무하는 시간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끝나는 시간이 거의 밤 9시나 10시가 다 되어 가거든요. 이러한 이유로 저는 회사 다니시는 분들과 만남을 여러 번 이어가 보려고 했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또한 제가 일 욕심이 굉장히 많기도 했어서 제자들을 위해 매년 수능도 보았고 거의 20대 후반 30살이 되어서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연애에 시간을 투자하기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손도 많이 갔고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한 직업이었기도 했죠. 이렇게 일만 하던 저에게 제 친구는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고 싶다며 저에게 연락을 해준 것이 아니겠어요? 남자친구의 친구라고 하면서 사업하는 분이라고 하더군요.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말하면서요. 저는 결혼도 항상 빨리 하고 싶었고 아이를 워낙 예뻐해서 아이도 빨리 가지고 싶었기에 좋은 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친구가 딱 소개를 해준 것이었어요. 일이 너무 바빠서 주춤하는 사이에 친구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고 그렇게 저는 소개팅 자리에 처음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분은 저처럼 일에 욕심도 있고 열정이 넘치던 사업가였고 본인 일에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도 굉장히 잘해서 대화도 잘 통했고 공통점이 많아서 저희는 빠르게 서로 호감을 느꼈죠. 남자분은 저보다 2살밖에 많지 않았지만 사업을 했던지라 아는 것도 많았고 정보도 많았기에 저를 여러 방면에서 도와줄 수 있던 사람이었고 저는 그것에 또한 매력을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참 어리석었죠? 말을 잘하는 건 그만큼 실수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평범한 사랑을 했어요. 생각해보면 남자친구가 저를 많이 맞춰줬던 것 같아요. 저는 일을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남자친구는 사업을 하다 보니 여유가 좀 많았거든요. 항상 일이 끝난 저를 데리러 와줬고 항상 공주처럼 대해줬는데 결론적으로는 모두 부질없게 되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정말 단 한 번의 싸움을 하지 않고 3년 정도를 연애를 했고 남자친구는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에 제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주희야, 우리 결혼하자. 너가 있고 나서 내 삶은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너랑 있을 때가 가장 재밌고 가장 안정돼. 앞으로 평생 내 옆에 있어 주겠니? 오빠, 정말 진심이야? 감동이야. 당연하지. 당연히 결혼하지.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절 사랑하긴 했을까요? 아직까지 헷갈리긴 합니다만 그때만큼은 세상 남부러울 게 없었죠. 서로 돈도 잘 벌었기 때문에 여유도 있었거든요. 오히려 남들이 저희를 모두 부러워하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외모까지 훤칠한 남자친구를 참 마음에 드셔 하셨고 그만큼 남자친구도 싹싹하게 잘 맞춰드렸어요. 생신이면 항상 가서 용돈도 두둑히 드렸고 딸이지만
애교가 없는 저와 달리 세심하게 엄마 아빠의 마음까지도 잘 챙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시댁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100점 중에 100점 만점이셨고 저를 항상 딸처럼 아껴주셨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모두 마쳤고 많은 사람의 축복도 받았습니다. 몸과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 자연스레 저희는 계획했던 바와 같이 귀한 선물도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 꽃길대로 걸어가고 있었죠. 오빠, 놀라지 마. 아빠가 된 걸 축하해. 뭐? 주희야, 뭐라고? 누가 아빠가 된다고? 오빠가. 나 임신했어. 우리 애기 생겼어. 정말? 정말이지? 우리한테 아이가 생겼다니. 내가 더 잘해줄게. 100만 배 더 잘해줄게. 제 남편은 너무 기뻐했고 저도 너무 기뻤어요. 얼마나 남편을 사랑했던지 남편을 닮은 아이를 꼭 한 명 낳고 싶었거든요.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완벽한 결혼 생활이었는데 어떤 게 드라마였고 어떤 게 영화 같은 일이었냐고요? 이제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잔병치레가 굉장히 잦았어요.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는 혈액 쪽 병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너무 예뻐하지만 쉽게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곤 했죠. 남편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여서 서로 마음을 내려놓고 나니 아이가 찾아온 거였고요. 아이가 생기자마자 저는 약물 치료를 멈췄고 제 아이에게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 아이를 지키고 싶었고 꼭 제 품에 안아보고 싶었거든요. 다만 제가 약물 치료를 중단하다 보니 수혈을 받아야 하는 일이 잦아졌고 그만큼 제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아기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집에서 거리가 먼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면서도 저는 우리 아기가 힘들지 않게 최선을 다했고 남편도 그 먼 거리를 운전해서 항상 저와 함께 해주었죠. 참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입덧도 임신하자마자 시작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따로 남편한테 밥을 차려줄 수도 없었고 집안일을 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너무 미안했지만 제 몸을 제대로 지키기 힘든 상황이라 이해해 주길 바랬죠. 처음에는 남편도 이해한다며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연애 초에는 서로 활동적이고 재미있는 데이트를 해왔던 터라 남편은 저와 할 수 없는 게 많아지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이 조금 겉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주희야, 잠깐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가는 것도 힘들어? 거기 너 진짜 좋아했잖아. 우리 아가도 진짜 좋아할 텐데 잠시 가서 먹고 오면 안 될까? 우리 주말이라고 해서 뭐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 오빠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한데 내가 그 냄새 상상만 해도 지금 토할 것 같아. 혹시 혼자 가서 먹고 오는 건 힘들까? 한 번만 이해해주라. 내 몸이 좀 안정되고 진정될 때까지만 좀 부탁할게. 솔직히 너만 임신하는 거 아니잖아. 대체 왜 너만 유별나게 구는 건지 내가 이해가 잘 안 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부족한가 보네. 그 뒤로 남편은 계속 서운함을 내비쳤고 저희는 뭔가 모르게 서먹서먹한 사이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속상한 마음이 컸어요. 제가 어떻게 당장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쉽게 말을 할 수도 없었고 쉽게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달까요? 저는 아가를 위해서 제 일도 그만두고 몸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제 약한 몸이 버티지를 못했는지 하혈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차 싶으면서 불안함이 감돌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을 때였죠. 병원에 달려가서 들은 말은 결국 아이를 잃었다라는 말이었어요. 결국 전 아이를 그렇게 하늘에 보냈고 하염없이 눈물만 계속 흘렸죠. 몸이 약한 엄마를 만나게 해서 미안하다고, 병이 있는 엄마를 만나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소식을 들은 친정과 시댁 어른분들 모두 저를 진심을 다해서 달래주셨고, 저는 엉엉 울기도 하고 단념도 하면서 아기를 성숙하게 보내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너무 많이 속상했어서 그런지 저에게 수고했다 하고는 별다른 말은 하지 않더라고요. 약간 서운하기도 했지만 남편의 마음도 같겠다고 생각하며 넘기기로 했죠.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남편이 조금씩 바빠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업상 출장도 너무 많아졌다고 하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외박했달까요?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그때까지도 치료를 하며 일을 조금 쉬고 있어서 남편은 외벌이를 하고 있었고 저는 미안한 마음에 이해하고 응원하려고 노력을 했죠. 사업상 출장을 갈 때는 돈을 통장으로 더 보내준다든지 출발할 때마다 저는 도시락도 싸줬어요. 항상 하트 모양으로 싸주곤 했죠. 남편과는 떠난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조금은 서로의 상처로 인해서 서먹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제 제안에 따라서 함께 대화의 시간도 많이 만들고 서로 노력을 한 결과 또 다른 아이가 선물처럼 찾아와 주었죠. 저는 너무나도 기뻤고 이번 아이는 꼭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며 병원과 이야기를 한 뒤에 제 몸을 지킴과 동시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조심스러운 게 많은 일이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도 제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최대한 좋은 방법을 찾아주셨고 저는 그렇게 곧 아기를 품에 안을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주야, 진짜 정말 진짜 미안한데 아무래도 출산 날을 내가 못 맞출 것 같아. 옆에 못 있어줄 것 같아서 이거 진짜 미안해서 어쩌지? 어? 아니 왜 갑자기? 나 혼자서 무서운데 웬만하면 날짜 좀 피해서 잡지. 진짜 그러려고 노력했고 바이어들이랑도 얼마나 조정을 많이 해봤는지 아무리 말을 하고 사정을 해도 그쪽도 일정 조정이 안 되나 보더라고. 이번에 정말 정말 큰 건이라 우리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중동 쪽 사업가들이라 사업을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 아가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정말 미안해. 장모님께는 내가 연락드릴게. 아무리 그래도 우선 알았어. 어쩔 수는 없는데 조금 마음이 안 좋다. 그럼 당연하지. 미안해. 내가 이 사업 대박 내보고 올게. 나 믿지? 우리 아가한테도 잘 설명해줘. 보자마자 영상통화 꼭 해주고? 그래, 알았어. 조심히나 다녀와. 곧 아이의 예정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중동으로 해외 출장이 잡혔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서운하기도 하고 우리 아가를 예뻐해주는 남편의 모습이 보고 싶었지만 워낙 큰 건이라고도 하고 사업을 키울 수 있다고 하니 이해해주기로 했어요. 아기는 돌아와서 실컷 보면 되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바로 출장 준비를 하고는 빠른 시일 내에 떠나버렸고 저는 계속 친정에서 아이를 기다리며 몸조리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때 진통이 슬슬 오기 시작하더니 양수가 터져버리더라고요. 순간 남편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 엉엉 찾게 되었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과 함께 당장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몇 시간의 진통 끝에 제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예쁜 딸이었어요. 얼마나 귀한 아이인지,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지 저희 아기는 알고 있을까요? 정말 몸이 찢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모든 고통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모든 엄마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이 소식을 남편에게 바로 알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나왔어. 건강하게 잘 나왔어. 너무 예뻐. 주희야, 정말 수고했어. 내가 얼른 갈게. 내가 얼른 보러 갈게.
너무 보고 싶다. 남편은 수고했다며 저를 토닥여줬고, 그런 저도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꼈죠. 그 후 남편이 돌아오고 난 뒤에는 남편이 정말 엄청 잘해주었어요. 지극정성으로 아이도 예뻐하고 저도 예뻐하더라고요. 정말 감동이었죠. 아, 아이를 보면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구나. 아이가 정말 부부를 이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앞으로 저희 앞에 꽃길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감히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채로요. 이제부터 이야기가 제가 오늘 사연을 쓰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저는 그렇게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을 가게 되었죠. 저는 아직도 확실히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고민을 했는데 남편은 쿨하게 말하더라고요. 산후조리원 알아서 원하는 곳 가. 관여 딱히 안 할 테니까. 난 어디가 좋은지도 잘 모르고 말이야. 돈 어디든지 다 대줄게. 연예인 가는 곳도 좋아. 너가 원하는 대로 가. 너무 많아서 고르기 힘든 거 있지? 무슨 병원 연계도 많고 시설 좋아 보이는 데도 많고 내가 잘 찾아보고 말해볼게. 그래. 아기 낳느라 고생했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말만 해. 남편은 원하는 대로 모두 해주겠다며 말을 했고 원하는 산후조리원이 생기자 바로 돈도 붙이더라고요. 고마웠어요. 나오고 나서는 일도 열심히 해서 보탬이 되어줘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산후조리원으로 향했고 오래 좋은 관계가 된다는 조리원 동기들을 그때 처음으로 만나게 되죠. 서로 도움을 받는 게 많다고 해서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가게 되었어요. 동기원들은 총 6명이었고 남편은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니 동기생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죠. 5명의 동기들 중에 저는 한 동기랑 유독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3살이 어린 친구였지만 고향도 저와 같았고 왠지 모르게 성격도 비슷한 것 같았어요. 남편이 사업한다고 한 것도 정말 신기했고요. 시끌벅적한 거 좋아하지 않고 조용히 책을 읽거나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고 또 뒤끝 없는 쿨한 성격까지도 꼭 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더욱 가까워졌죠. 알고 보니 집 환경도 비슷했고 알게 모르게 닮기도 하여서 다른 조리원 동기분들이 볼 때마다 닮았다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서로 닮아서 친하게 지내는 걸까라고 가볍게 생각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죠. 남편에게는 매일 밤 전화를 해서 친해진 조리원 동기가 있다고 말을 했고 남편도 챙겨주지 못해서 마음이 걸렸는데 참 다행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좋은 동생이 생긴 것 같았고 제가 언니라는 이유로 저는 더 잘해주고 더 잘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자주 연락도 하고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저희는 산후조리원을 나오게 되었고 나와서도 항상 같이 다니는 사이가 되었죠. 남편이 출근할 때면 전화해서 항상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 육아하기 버거울 때도 전화를 해서 함께 울며 위로받곤 했죠. 제가 참 인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서로 배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친구가 생겨서요. 다만 평일에는 남편 오기 전까지 함께 대화를 나누어서 심심하진 않았지만 이 동기가 주말이 되면 연락두절이 되더라고요. 제 남편도 언젠가부터 주말에도 일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주말에는 굉장히 외롭기도 했어요. 남편도 없고 동기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어느 날, 저는 조리원 동기가 갑자기 할 말이 있다고, 고민이 있다고 하면서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언니,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어. 나 너무 나쁘게 보면 안 돼? 알았지? 어? 갑자기? 말해봐. 내가 널 나쁘게 볼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가 얼마나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언니, 나 남편 얘기 많이 한 적 없잖아. 그냥 사업한다고만 얘기하고 대충 성격만 얘기해줬잖아. 응, 난 너가 사생활을 많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사실 내 남편 유부남이야, 언니.
뭐라고? 유부남? 너 그게 정말이야? 음, 근데 나 정말 사랑한대. 주말에는 나랑 지내고 평일에는 원래 부인이랑 지내거든. 그래서 언니한테 연락을 못 하는 거야. 아이는 그이가 낳고 싶다고 했고 좀만 기다리래. 그러면 나한테 금방 올 거라고 하더라고. 정말일까? 사실 나 조금 불안하기도 한데 많이 남편을 사랑하기도 하고 사실 결혼식만 못한 거지 결혼한 거라고 생각해. 유책 배우자가 되면 돈을 다 내놓아야 하니까 금방 머리 써서 돈 다 뺏고 나온다고 하더라고. 근데 너 어떻게 그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니? 난 아예 몰랐네. 그럼 너가 지금 외도하고 있는 상간녀라는 소리잖아. 정말 미안한데 이건 아니야. 빨리 너가 마음을 다잡았으면 좋겠어. 뭐 그러기엔 이미 예쁜 딸까지 있지만 그 원래 부인이 이 모든 사실을 알면 어떻겠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거야. 이 악물고 소송이나 복수한다고 하면 어떡하려고? 사랑이 전부가 아니야. 시작이 흐트러지면 끝도 흐트러지게 될 수 있어. 나도 정말 다 알고 있는데 그 일을 나는 정말 사랑해. 그냥 인연을 만난 것 같이 느껴질 뿐이야. 남편도 그렇대. 왜 이제야 날 만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그냥 어디라도 털어놓고 싶었어. 남편이랑은 잘 지내지만 뭔가 외롭기도 해서. 근데 우린 정말 많이 사랑해. 이 마음은 변할 리 없어. 언니도 변하지 않고 내 옆에 있어줄 거지? 우리 결혼식 때 꼭 와줄 거지? 난 언니가 친언니 같아서 꼭 와줬으면 좋겠어. 조금 놀라긴 했어. 우선 말해줘서 고맙고 알고 있을게. 그래도 좋은 행동은 아닌 거 너도 알고 있으니 그건 참 다행이다. 항상 몸 조심하고 아기 잘 챙기고 엄마 감정을 애기도 다 느낀다더라고. 안정감 있게 만들어줘야지. 빨리 다 정리되길 바라. 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저는 솔직히 너무 깜짝 놀라서 한동안 심장이 엄청 뛰더라고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유부남을 만나고 있다니요. 사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친하던 동생이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괜히 뭔가 피해볼 것 같아서 거리를 조금씩 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원래 부인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마음이 아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남편이 그런다고 생각하니 정말 소름 끼치게 끔찍했어요. 요즘 음주운전도 방관하면 죄를 문다던데 저도 마음속으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남편은 그 즈음 또 해외 출장을 이번엔 중국으로 가게 되었고 사업이 어떻게 커져가고 있는지는 자세히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훨씬 더 바빠진 것 같아 보였어요. 혼자 육아를 하는 게 무섭기도 했지만 이해하며 응원하고 있었죠. 또 제가 도울 건 없나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남편이 오기 한 일주일 전쯤이었을까요? 조리원 동기가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또 무슨 충격적인 말을 할까 무섭기도 했죠. 제가 더 충격적인 말들을 받아들일 자신이 없었거든요. 언니, 나야. 왜 요새는 전화도 잘 안 하고? 남편 때문에 바빠서 그렇지. 잘 지내지? 아가도 별일 없고? 여기는 똑같아. 근데 언니, 오늘 우리 집에 놀러 올래? 남편이 시댁에 가고 해서 아무도 없지 뭐야. 뭔가 오늘은 수다를 잔뜩 떨고 싶기도 해서. 우리 얼굴 본 지도 꽤 된 것 같은데 어때? 그래? 오늘 몸이 좀 피곤해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언니, 오랜만인데 얼굴 좀 보고 이야기 좀 하자. 응? 어? 같이 아기들도 보고 나도 언니네 멋진 왕자님 아가 보고 싶단 말이야. 정말? 알았어. 알고 있을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꼭 와야 해. 내가 점심 쏠게. 아주 만난 걸로다가. 꼭 오는 거다. 나 만난 거 시켜둘게.
그래, 알았어. 점심 맞춰서 넘어갈게. 저는 거리를 슬슬 두면서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동기의 상화에 못 이겨서 동기의 집으로 점심 맞춰 넘어가게 되었고, 그날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동기네 집에 도착했을 땐 너무 예쁘게 잘해두었다고 생각했어요. 감각도 좋고 색 조화도 되게 예뻐서 칭찬을 많이 해주었죠. 집에 이렇게 직접 찾아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와, 정말 예쁘게 집 잘해두었다. 인테리어 해둔 것들도 너무 예쁘고, 가구들이랑도 색이 되게 잘 어울리네? 정말? 언니가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진짜 기분 좋다. 얼른 들어와. 맛있는 거 시켜놨어. 그렇게 거실로 들어오는 순간, 저는 충격적인 것을 보고 맙니다. 거실 소파 위에는 크게 동기의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남편 쪽의 얼굴이 참 익숙했어요. 네, 바로 제 남편이더군요. 중국에 있어야 할 제 남편이요. 이게 정말 말이 되나요? 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몸이 덜덜 떨리더군요. 언니 왜 그래? 괜찮아? 그거 몸 안 좋은 거 또 도진 거지? 어? 응급실 가야 해? 아니야. 갑자기 빈혈이 와서 그런가 봐. 괜찮아. 잠시만 나 화장실 가서 세수 좀 하고 나올게. 어어, 도와줄까? 아니야, 도와줄 거 없어. 괜찮아. 근데 사진에 있는 저분이 유부남이시라는 거지? 어? 아, 만난 지 오래된 건 아니야. 어쩌다 한눈에 반해가지고 임신하고 웨딩 사진도 찍고 뭐 그렇게 됐어. 정리하고 나서 바로 결혼식은 하기로 했고. 그렇구나. 잠시만.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에 큰 숨을 내쉬면서 앉았어요. 여태까지 남편과 싸웠다면서 전화 오면 제가 잘 달래면서 남편 입장을 이해시키기도 했고 잘 지내라고 다독여서 이해하기도 해주었는데 그게 제 남편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주말마다 들어오지도 않은 남편은 동기 집에 가서 지내고 있는 거였고 야근할 때마다 아마 동기네 집에서 있었던 거겠죠. 저와 동기는 비슷한 시기에 임신을 한 거였고 계산해보니 제가 유산을 했던 그 즈음 이 친구를 만나게 되었더라고요. 저는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은 뒤에 좀 더 자세히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요. 미안. 갑자기 빈혈이 와서. 그래서 남편은 잘해줘? 언니. 그럼 엄청 잘해주지. 사실 우리 애기 나는 안 낳으려고 했거든. 이혼을 먼저 하고 오는 게 맞다고도 했고. 그치? 사실 그게 맞는 거지. 근데 너가 소송도 당할 수도 있잖아. 음, 그래도 그걸 감수할 만큼 남편을 사랑하는 거지 뭐. 남편도 꼭 낳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 집은 아이가 없었다나 뭐라나. 난 다 버틸 수 있어. 우리 가족만 잘 지킬 수 있다면 말이야. 가족이랍니다. 참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어디서 가족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까요? 가증스러워서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도 웃긴 것이 성격도 비슷하고 고향도 같고 생김새도 비슷한 그 여자를 상간녀로 만나고 있었다니요. 그렇게 저는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남편하고는 어디서 처음 만나게 된 거야? 난 왜 이렇게 남 이야기 듣는 게 재밌니? 주책이다. 아니야, 언니. 나도 그런 거 좋아해. 괜히 나도 설레잖아. 우리? 남편은 사업을 하니까 우리 회사로 자주 회의하러 오곤 했었거든. 난 거기 그냥 격리로 있었어. 뭐 해야 할지 방황하다가 우선 격리라도 해보자고 시작했었는데 그때 남편을 딱 만났지 뭐야. 처음부터 굉장히 친절했고 매너도 좋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 유부남이라는 말을 들어서 조금 실망이긴 했지. 아예 안 될 관계라고 생각했어. 근데 남편도 내가 마음에 들었는지 계속 밥을 먹자고 말을 하더라고. 그 후로는 뭐 뻔한 만나게 됐고 사귀게 됐고 남편은 유부남이지만 나한테 확신을 많이 줬어. 그래서 내가 믿어보기로 했지. 그럼 지금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는 건가? 당분간은? 지금은 해외 출장이라고 말해놨다고 하면서 매일 우리 집에 있어. 거의 거기도 끝물 같더라. 와이프도 별말 안 한대. 장황하게 남편과의 첫 만남 이야기를 꺼내는 동기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요. 이제 동기가 아니라 상간녀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해외 출장 간다고 한 남편은 이 집에서 있었던 거였고 남편을 이해해주려 별말 안 한 저는 그렇게 끝물이 다 된 부부의 여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저는 상간녀의 집에서 마무리를 하고 뛰쳐나왔고 어떻게 복수를 해야 할까 하루 종일 그날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이는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들고 그 집은 완벽한 식구가 되어 행복한 모습을 전 볼 수가 없었고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동안 저는 엉엉 울기도 많이 울고 화도 많이 냈고 아이를 안고서는 거의 미친 것처럼 오열도 했어요. 그 불쌍한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그 뒤로 해외 출장에서 남편은 돌아왔고, 아니, 그 여자 집에서 돌아왔고, 저는 그 모습이 가증스러워 손이 닿는 것도 너무 싫더라고요. 저 손으로 그 여자를 안고 사랑한다고 말했을 것을 생각하니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남편도 조금 이상한 것을 느꼈는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저는 상건녀와의 연락을 끊지는 않고 있었죠. 어떻게 또 도움이 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 뒤에 상간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집에 자주 초대했고 어느 날 상간녀는 잠시 친정엄마가 1층에 오셨다고 하면서 아이를 봐달라며 잠시 집을 비우게 되었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서 상간녀의 방에 들어가서는 모조리 다 뒤지기 시작했죠. 혹시 뭐라도 있을까 싶어서요. 그러다가 발견한 서류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지가 가득 쌓인 여행 가방 안에 서류 봉투가 하나 있더라고요. 열어보니 바로 친자 확인서였어요. 그랬습니다. 바로 제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던 것이었어요. 두 명이 불일치하더군요. 저는 이거다 싶어서 모조리 복사를 하고 사진을 다 찍어두기 시작했어요. 웨딩 사진, 둘의 기념 사진, 앨범, 친자가 아니라는 서류까지 모두요. 남편은 이건 모르고 있겠죠? 모르고 저에게 이혼한다고 말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고소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이제 집에서 남편을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이제 모든 걸 말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집으로 상간녀를 초대했습니다. 저희 집은 웨딩 사진을 걸어주지도 않아서 집에 와도 당장은 눈치를 못 챌 거였거든요. 오늘은 언니 집에 오는 거 어때? 맨날 얻어먹기만 해서 말이야. 오늘 애기 데리고 오면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추우니까 조심해서 오고. 언니, 웬일이야. 너무 좋다. 남편분도 오늘 뵙는 건가? 얼른 갈게. 상간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미끼를 덥석 물며 집에 도착했고 저는 남편에게 집에 얼른 오라 하며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얼른 집에 와. 그 친하다던 조리원 동기 있지? 오늘 놀러 온대. 소개시켜주고 싶어서 맛있는 것도 해두었으니까 얼른 와. 그래, 알았어. 얼른 갈게. 제가 친절하게 말하니 남편은 어리둥절한 목소리였지만 기분은 좋았나 봐요. 그렇게 저와 상간녀가 얘기하고 있는 도중 제 남편이 도착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오늘 일찍 왔네? 자, 여기 나랑 제일 친하게 동생처럼 지낸다던 그 조리원 동기야. 인사해. 남편은 상간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고 그건 상간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꼴을 보고 있으려니 얼마나 역겹던죠. 상간녀는 원래 부인이 저인 줄은 모르고 있었으니
얼마나 놀란 건지 눈물까지 흘리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간녀에게도 남편에게도 물을 뿌리면서 말했어요. 너네 둘 서로 알고 있잖아? 너는 두 집 살림한 거고 너 상간녀는 원래 부인 있는 거 나 알고도 그렇게 웨딩 사진을 찍고 애를 낳아? 내가 그 사진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한심한 족속들. 이 집 우리 엄마가 해준 거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이혼해. 나 너 같은 놈을 우리 애기 아빠로 둘 수가 없어. 정말 역겹다. 너 직장이고 친정이고 시댁이고 교회고 다 소문낼 테니 그건 너가 알아서 감당할 몫이고. 지금 짐 싸. 저는 최대한 흥분한 모습을 감추고는 이성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은 올게 왔다고 생각했는지 담담한 모습이었죠. 미안하다. 둘이 이렇게 아는 사이인 줄 모르고 우리 아기한테만은 나 진심이었고 널 사랑한 것도 진심이었어. 다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 미안하다. 오늘 짐 싸서 나갈게. 상간녀 소송도 진행할 거고 너 빈털터리 만들 거야. 우리 아들 아빠 없이 자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 너네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두고 볼 거야. 이 말을 하며 저는 남편에게 따귀를 쳤고 그 순간 상간녀가 남편 앞을 막는 것이 아니겠어요? 언니, 미안해. 정말 언니가 원래 부인인 건 정말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 우리 오빠 다시 돌아가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기엔 나 정말 오빠 많이 사랑해. 양보할 수 없어서 미안해. 너도 필요 없어. 너 그렇게 살면 언젠가 큰 벌 받게 될 거야. 인생이 그렇거든. 그렇게 제 남편이었던 사람과 상간녀는 짐을 싸는 것 같더니 나가버렸고 저는 소송을 바로 진행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함께 진행했고 많은 증거들로 저는 당연히 승소를 하게 되었죠. 남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이 소식을 복사해서 모도하려고 친정과 시댁도 난리가 났죠.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면서 난리가 났고 저는 지역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어요. 신고할 테면 하라죠. 저는 무서울 게 없었거든요. 원래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소문이 제일 무섭잖아요. 집도 제 것이었기에 남편은 몸만 나가게 됐고 상간녀와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쩌죠? 이게 끝이 아니었는데요. 저는 서류 봉투에 친자 불일치라는 내용이 적힌 서류를 그대로 넣어서 전 남편에게 퀵으로 보냈어요. 이제 그 집도 개판이 되겠죠? 우리 아이만 아빠 없이 살게 할 순 없잖아요. 그 이후로 남편이 확인하고 뭔 일이 났는지 저에게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야, 나쁜 년! 너 우리 남편한테 뭐 보냈어? 미쳤어? 너가 제정신이야? 너 애만 아빠 없이 살게 하면 되지. 우리 아기는! 그건 너 애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누가 그렇게 살을 해? 어떡하냐? 너도 빈털터리 되게 생겼네? 쫓겨나겠다. 일을 어쩌나? 너 말 다 했어? 왜 남의 가정을 파탄내냐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 너가 글을 다 올린 통에 시댁에서도 날 거들떠보지도 않고 동네에서도 쑥덕거려서 애기 문화센터에도 못 데려가. 이 정도까지 해야겠니? 파탄낸 게 누군데? 그건 너야. 가증스럽긴. 내가 그랬지? 벌 받는다고. 어른이 되었으면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어? 사랑한다며. 그럼 감당해야지. 본부인 행세라도 하려고 그랬니?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끊을게. 그렇게 집은 난장판이 되었는지 상간녀는 노발대발하면서 전화가 왔지 뭐예요? 하지만 상관할 바는 아니죠. 그 이후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조용하더니 한 3일 정도 뒤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주희야, 잘 지내니? 퀵 보낸 거 너지? 응, 난데 왜? 너도 알아야 할 건 알아야 하잖아. 네 자식이 아닌 애를 키우려면 고생 좀 많이 하겠다. 그러게 너 자식이나 잘 챙기지 그랬어? 어디서 두 집 살림을 해?
주희야,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잠시 돌았었나 봐.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나 정말 후회해. 하루하루 매일. 소문이 다 나서 동네에서는 돌아다닐 수가 없고 내 사업 거래처들하고 사람들에게도 다 소문이 나서 지금 거래가 아예 안 돼. 내 사업도 망하기 직전이고 그 애랑도 나 아예 끝냈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게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무릎이라도 꿇을까? 나 이혼하면서 너한테 돈도 다 줬고 나 정말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아기 아빠 없이 자라게 하면 안 되잖아. 부탁할게, 제발. 나 지금 너무 좋고 행복해. 다신 연락 안 해줬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잘 살아. 그 애 데리고 살던지 말던지. 그렇게 전 남편은 저에게 매일 문자를 하며 울고 불고 빌어서 저는 차단을 했고 집 앞까지 찾아오는 걸 보고 신고를 했더니 더 이상 저에게 연락을 하지는 않더군요. 상간녀와 전 남편의 가정은 완전히 깨져버렸고 남편도 소문이 나서 사업이 망하며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시댁도 거두어주지 않아서 오롯이 골방에서 혼자 술 먹으며 지낸다고 하고 상간녀는 아이를 혼자 떠안고는 쫓겨나서 시설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친아빠도 모르는 척 했다나요? 2명 다 빈털터리가 된 거죠. 사실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멍해서 뭔 일을 해야 할지 몰랐었는데 큰일을 벌이기에는 제가 똑같은 사람이 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벌어져 있는 일을 서로에게 말해준 것뿐이었는데 이렇게 파탄이 난 것뿐이 기분은 정말 좋네요. 현실적으로 전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영어 강사 일을 그대로 하고 있고 좋은 분을 만나서 호감을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힘든 일 뒤에는 복이 온다더니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질 날이 올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네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사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와 제 아이 행복해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